건축화학과에 대해서 또 건축 강연일의 건축화학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건축학과는 그냥 취미로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최근에 발견한 저의 전통, 즉 저의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 건축학과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왜 이 건축학과를 발견했냐면은 그 몇 달 전에 우리 개명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그 자기의 진로 또 자기의 학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해줬는데 그리고 수학 수업이나 그런 복합나 수업을 했잖아요. 그때는 제가 수학 수업을 할 때 그 아는 형이 건축학과를 2년째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는데 참 저랑 잘 맞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으로 저의 전공, 즉 저의 학과를 발견한 계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학과에 대해 특강을 듣고 나의 진로를 75%로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방학 때 집에 가서 고민했던 저의 학과, 저의 진로를 유튜브에서나 온라인으로 많이 조사하고 또 건축학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찾아봤는데 그때는 호감이 가고 또 제가 한국에 간다면 저는 꼭 이 건축학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네, 건축학과로 진학하려면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? 우선 제가 지금 12학년 고3이라서 그 건축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입니다. 수학은 그냥 초등학교 수학 기초로부터 또 12학년 미적분까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입니다. 물리 1는 제가 배웠고 또 물리 2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수학하고 물리는 꼭 필요한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대학에 갈 때는 건축공학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건설 경영 그리고 시공 기술, 제로 역학 그리고 구조 역학, 구조 설계 및 계획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이제는 건축공학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일단 건축공학과는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도의 건축물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분야, 사회적 분야 등을 종합하여 배우는 학과입니다. 이 말은 우리 각 나라마다 다 건축물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위대한 건축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건축학과는 어느 나라든 다 필요하고 또 어떠한 집
보다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꼭 필요한 학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건축공학과는 공학적 지식 또 건축 구조, 시공, 환경, 설비 제도와 건축 공간의 계획을 위한 기본 지식, 즉 건축 계획 설계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. 다음은 건축공학과를 통해 어떤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는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건축물은 두 개의 쌍둥이 건물에 두 개의 탑과 별자리를 새겨 넣어 연결하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. 여기 있는 건축물을 처음 볼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건축물을 보면 공간이 두 개의 쌍둥이 있고 또 탑과 벽자리로 새겨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겉으로 볼 때는 좀 독특하고 위대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더 좋은 공간, 그 독특한 공간들이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새겨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. 두 번째 건축물은 지역의 맥락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파사드와 다이어그리드 패턴 공간입니다. 여기는 아마 유럽 쪽에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. 겉으로 볼 때도 좀 독특하고 위대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건축물은 아주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축공학과에 대해서 좀 감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건축공학과만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공학과와 건축학이 어떤 차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여기 윗부분은 건축공학과입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은 건축학과입니다. 그래서 두 개 윗부분을 보면 건축공학과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하거나 어떤 그 집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그림이 나오고 또 건축학은 대부분 연필 하나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이 건축학과입니다. 구체적으로 본다면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은 건축을 위한 설계, 시공, 계획 등을 공통적으로 배우지만 또 건축학에서는 건축 설계를 또 건축공학에서는 실제 건물을 짓는 건축 시공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건축학과에서는 미술대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설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쉽게 설명하자면 건축공학과는 4년 대학에 가면 4년제로 공부하게 되고 또 건축학은 5년 동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건축공학과는 별로 배울 게 좀 있지만은 그 건축학은
너무나 배우게 많아가지고 그 밤새 때도 너무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은 그 정도로 5년 동안 배워야 끝나는 것이 건축학입니다. 네. 그리고 건축공학과를 대학원 공부 다 마친 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인데요. 일단은 졸업한 후에 실직하기 위해 건축공학과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. 그래서 자격증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건축기사입니다. 건축기사는 우리가 건축공학과를 4년 동안 배워야 이 건축기사의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건축산업기사는 4년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건축공학과를 배워도 기사의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건축공학과를 2년 동안 배워도 우리는 그 자격증을 따고 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. 세 번째는 건설 안전기사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콘크리트 기사이고 이 콘크리트 기사는 어떠한 콘크리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기초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몇 퍼센트가 안전할 수 있는지를 그 콘크리트 기사라는 자격증이고 또 첫 번째는 건설 재료 시험 기사, 마지막 6번째는 실내 건축 기사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전문적인 건축공학과 기술로 앞으로 카무리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라는 내용인데 저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진국의 특징, 위대한 건축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아까 전에 세미나 팀에서는 선진국이 30번째가 있는데 우리 캄비아는 속하지 않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국, 일본, 중국 그리고 미국은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은 대부분 그 건축물들이 엄청 많고 또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캄비아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앞으로 건축공학과는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상력, 창의력을 더 위해서 특성하고 위대한 건축물들을 설계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좋은 건축물들이 건설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폭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어서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들어오겠습니다. 그래서 나의 주장은 학교만이 즉 교육만이 희망 미래를 보인다는
그러한 주장입니다. 즉 우리 카메라 아이들은 꼭 집에 안녕을 졸업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. 그래서 카메라 과거와 현대 학교 환경 평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과거의 학교의 모습을 보면 낡은 책상에다 앉고 공부하고 벽 없고 지붕만 있는 교실 그리고 불도 없고 전기가 없는 교실 그리고 교복 없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넓고 좋은 책상 의자에다가 앉고 공부하고 또 제대로 지어낸 건물에서 공부하고 또 밝은 불빛과 시원한 공기 밑에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못하는 아이가 여전히 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캄비아 아이들이 학교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의 형편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태, 즉 가족이 그러한 경제가 어려우면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또한 형편이 안 돼서 또한 이유로 학교를 못 다니고 또 두 번째는 형편이라서 어린 나이로 노동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분 학생들은 그 형편이 괜찮지만 되는 이유로 이 교육을 학교를 안 다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각이 짧아 친구의 유혹을 받진 즉 마약된 로또, 술, 담배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12학년까지 공부한 학생이 4분의 1 학교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. 왜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저는 시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 다니냐면 지금 대학생 읽었고 또 저의 친구 중에서는 또한 그만둔 학생들이 그때는 40명이었는데 지금은 연역하게 졸업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 학교 그만두는 한국 학생 경우에는 제가 캄보디아 재료가 좀 없어가지고 저는 한국 재료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초등학교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초등학교는 좀 15% 경우이지만 있고 또 중학교는 27% 정도이고 또 고등학교는 60%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한국은 선진국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 못한 학생들이 60%가 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 캄보디아는 몇 퍼센트가 제가 말한 것처럼 4분의 1 정도이면은 거의 80%가 고등학교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의 생각으로 이 방안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12학년까지 졸업 못하는 시민들은 캄보디아 신분증 만드는 것을 불허가라고 제가 주장합니다. 12학년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만 신분증을 허가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는 중,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비 그리고 식사비를 무료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세 번째는 12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할 때 나라에서 장학금을 많이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제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공부 교육에 자유롭게
하는 이유는 파정하고 또 선진국으로 직진하기 위해, 또 두 번째는 나라의 인재를 승화하기 위해,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율을 줄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, 그리고 마지막은 엄청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꼭 교육을 갖고 또 이 사회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.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종쳤어요. 그죠? 질문은 못 할 것 같고